오늘은 정주영 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씨는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것은 이 포스터는 뭐냐면 정주영, 이병철, 박정희 세 분의 6, 70년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주요 위인이라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연은 실패는 했지만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지금의 그 부는 대한민국의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분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특히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집중적으로 이 세 천재들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이분들의 기업 활동, 이분들의 정치와 함께 이제 청춘을 보낸 나이인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모이면 해외에 이제 여행을 자주 가고 해외에서 근무했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발전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다 그래요. 해외에 나가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특히 동남아에서는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하면 한 3년만 일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냥 재벌이 될 정도의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이런 기적은 이 세 사람의 역할, 이 세 사람이 또 동시대에 태어났던, 그 집중해서 태어났던 집중적인 역할이 이제 관여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바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주영 씨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정주영 씨는 자서전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말 그대로 이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승승장구한 기업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 시련 몇 가지 하고 이분의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주영이라는 인물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씨는 15년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86년을 살다 간 인물입니다.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출생했는데 이제 장남으로 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현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관에 아산이라는 그 정주영 씨가 호를 붙여서 하는 게, 정주영 씨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아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산이라는 호를 갖고 아산재단, 아산병원, 뭐 이렇게 아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이제 태어난 곳 고향 이름을 따서 그렇고요. 근데 이 정주영 씨가 이제 가출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이 뭐 큰 기업을 잃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920년대 초등학교 진학률이 불과 18%뿐이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자를 익혔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주영 씨, 오늘날의 현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때. 특히 그 마을 이장 댁에 오는 그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읽을 줄 아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농촌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다, 나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가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가출 시도를 해요. 그 가출 시도 중에 일화가 하나 뭐냐면, 이제 어린 시절에 가출했을 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나룻배를 돈을 내고 뱃삭을 내고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고민한 거예요. 뱃삭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은 들어가야 되겠고 고민할 끝에 반나절을 망설이다가 배에 올라탑니다. 근데 그 배를 노젓는 뱃사공이 중간쯤에서 이제 돈을 걷거든요. 근데 뱃삭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따기 한 차를 때려. 따기 한 차를 때리고 노젓는 거나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따기 한 대 맞고 이제 배를 건너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나절을 고민을 했잖아요. 이 탈까 말까 뱃삭도 없이. 근데 따기 한 대만 맞고 탈 수 있었으면 그냥 바로 탈 걸. 괜히 반나절을 허송세월 했구나라고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시의적인 생각, 시의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네 번의 그 가출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네 번째 성공을 합니다. 이 가출 중에는 소를 판 돈을 갖고 아버지가 소를 팔았는데 그 소 판 돈을 훔쳐서 경리학원을 다녔던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내서 또 끌려 들어가고. 근데 네 번째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쌀가게 점원도 했고 뭐 쌀가게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쌀가게 점원을 하면서 이 쌀가게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그 가게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그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점원이었던 정주영 회장한테 가게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일제 시대에 그 식량을 배급제로 바꾸면서 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 후에 또 도전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빌려서 자동차 공업사를 정비소를 또 차려요. 굉장히 잘 됐었는데 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제가 이걸 몰수해가요. 그래서 이 큰 시련을 따진다면 이 두 번에 이렇게 실패를 이제 했었고요. 근데 이제 빈대 교훈이 또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이 정주행 회장이 이제 가출을 해서 인천 그 부두 노동자가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두 노동자 시절에 이제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빈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낮에는 중노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이 빈대한테 안 물리고 편안하게 자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끝에 침상 바닥 그 다리에다가 물동이를 이렇게 넣으면 빈대가 이 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자요. 그래서 며칠 굉장히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며칠은 편안하게 잡는데 며칠 뒤에는 또 똑같은 거예요. 뭐 빈대한테 또 물려서 빈대 때문에 잠을 설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빈대가 또 나한테 오는가를 이제 살펴봤더니 빈대가 이 물을 못 건너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 곳 천장쯤에서 사람한테 떨어지는 방법으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주영 씨가 발견하고 나서 빈대도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나도 머리를 써야 되겠다. 나는 몸만 쓰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 빈대를 통해서 머리 쓰는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자서전에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6.25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산 지역만 낙동강을 연결해서 부산 지역만 대한민국 땅이었던 적이 있어요. 6.25 전쟁 중에. 근데 이때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묘지를 만든 게 부산에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유엔군 묘지가 바로 이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가 여기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여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기 순시를 하기로 했는데 경배를 하기로 했는데 겨울이 거예요.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시뻘건 흙만 있는 거예요. 묘지가. 근데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이 시뻘건 토지만 있는 묘지를 보여주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정주영 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파랗게 할 수 없느냐. 이 정주영 회장이 거침없이 돈만 많이 준다면 내가 공사비만 많이 준다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정주영 회장.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 해결 방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보리 있죠, 보리. 보리는 이제 겨울에 싹이 나잖아요. 눈 밑에서. 보리밭을 대규모 보리밭을 사서 보리를 깔아버립니다. 어찌됐건 보리가 잔디처럼 파릇파릇하게 이제 깔리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도 정주영 회장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다는 그런 일화를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일화가 서산 간척지 방조제 공사입니다. 아산만을 이제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이 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북쪽과 남쪽에서 이제 뚝을 쌓아 내려오는데 이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이 계속 자갈을 부어도 흙을 부어도 계속 휩쓸려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조류 밀물 썰물 조류 간만차가 너무나 세니까. 왜냐하면 큰 바다를 메꿨는데 요 좁은 공간 마지막 물막이 공사만 남겨두니까 조류가 더 셌겠죠. 그러니까 어떤 큰 자갈 모래를 그 흙을 부어도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요것만 막으면 되는, 요 불과 한 100m 되는 요것만 막으면 되는데 이걸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수개월째. 그러니까 뭐 매노라는 조류 전문가 박사급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왜 이렇게 공사 진척이 안 되느냐, 100m만 남겨놓고.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하느냐. 조류를 일단 약하게 해야 되니까 폐유조선을 갖다 대고 조류를 약하게 한 다음에, 해류를 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막이를 하자. 이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이쪽 전문가의 박사급이 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해결을 못한 거거든요. 이 간단한 아이디어, 알고 나면 간단한 아이디어죠. 근데 과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이 돼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됐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성공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각 세계에서 이러한 물막이 공사를 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폐유조선 공법이라고 해서 정주영 씨가 개발해낸, 창의해낸 그런 방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통해서 보면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벌써 신문을 통해서 뭐 신문을 본인이 구독한 것도 아니고 마을 이장 댁에 가서 몰래 훔쳐보는 신문을 통해서 세계의 미래, 앞으로 벌쳐질 미래 세계를 예견을 했었던 그런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일화가 조선소 건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소가 없었어요. 당시에 70년대.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근데 이 거북선 그림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500원짜리 지폐를 갖고 그 수주를 받아냈고 이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차관을 받아서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건립을 합니다. 저기 정주영 회장이 이제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뭐 부하 직원들이 뭐 보고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봤어? 이 정신이 바로 이 정주영 씨의 이 조선소 건립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 기공식을 해요. 근데 기공식 11년 만에 전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현대울산조선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현대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왜 정주영 씨가 이병철, 박정희와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 명의 위인 중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창조적인 도전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다음에 뭐 아산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정주영 씨.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도 있고 과감한 실천도 있고, 근데 창의성이 굉장히 강해요. 늘 그 환경, 주변의 환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까? 그 빈대 정신, 빈대로부터 배운 그런 교훈, 그런 정신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본인의 일생도 기적을 이뤄냈지만 한 국가의 기적을 이뤄낸 이런 도전 정신이 아마 우리가 지금도 귀감을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정 씨가 한 말 중에 가장 공감되는 제가 울림이 있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정주영 씨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막 눈코 뜰 새 없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바꿔놓는 속도전이듯이.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내 젊을 때보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음,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도 가장 기회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젊은이들의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오는 명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분석보다는 도전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지, 이 도전 정신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 오늘 정주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나는 저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 성공을 했던 선배들의 그 발자취,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뉴스키너들, 앞으로 들어올 뉴스키너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근데 그 경험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않았던 야망을 갖고 지금 도전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삼성 부장 4, 50명이 버는 돈을 나 혼자서 한 번에 벌어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도전을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야망을 갖고 이 뉴스킨에 도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야망의 크기만큼 시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야망에 도전하는 정신을 오늘의 뉴스킨의 아름다운 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그 시련을 끊임없는 도전, 지혜로운 도전으로 극복을 해내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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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